제 친구 제이는 정말이지 우리 모두를 웃겨주는 생활 에너지 같은 존재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우리는 그 친구가 여기저기서 얻어듣고 온 이야깃거리로 넘쳐납니다. 밥도 먹고 즐거움도 먹고 그렇게 3시간을 연달아 웃다가 돌아옵니다. 한 달의 피로를 풀고 오는 그 모임에서 아니나 다를까 그 친구가 또 재미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말이면 TV에서 하는 화려한 연기대상 프로를 보다가 생각났다고 합니다. 미모의 배우들이 상을 탈 때마다 수상소감을 하게 되면 때로는 울고 때로는 웃기도 하는데 바로 그때 그 장면이 떠올랐다는 겁니다. 저 상은 내가 타야 되지 않을까? 라고 말했지요. 우리는 모두 왜? 하며 한꺼번에 물었습니다. 그 친구 말이 아주 엉터리는 아니었습니다. 자기 남편은 일생 동안 사랑을 나누고는 언제나 끝에 당신 좋았어? 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어쩌니 그런 순간에 아니? 하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정말 별꼴이야. 기미도 안 오게 설렁설렁 해놓고 뭐 꼭 좋았냐고 묻는 거 그거 뭐니? 한술 더 떠 그 친구는 나 언제나 좋았어 라는 연기를 일생 해왔으니 연기상은 자신이 타야 되지 않겠느냐고 넋살을 부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즐겁게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금방 먹은 밥이 다 소화가 된 후에야 헤어지곤 했습니다. 정신과 의사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만 왜 남자들은 그렇게 확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확신일까요? 아니면 내가 널 이렇게 근사하게 해줬다라는 우쭐한 마음일까요? 그러다가 여자가 아니? 라고 하면 어쩌려고요? 그리고 이게 아니니까 이렇게 좀 해봐. 그러면 또 어쩌려고 그렇게 묻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확인 절차를 남자들은 사랑의 미러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사랑할 때도 진심을 은폐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 세대들에겐 성에 대한 어떠한 말도 언급 자체가 금기였습니다. 반드시 남자들에 의해 시작되고 끝나는 그런 무지한 채로 원시적 방법으로 진행되어 오다가 여자들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대화를 남자 혼자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것이라고. 남자가 제 아무리 대화 방식이 부족하고 미흡하더라도 여자의 응답 없이 절대적인 지휘권을 쥐고 있었던 것은 옳지 않다고. 내심 하고 싶은 이야기를 묶어버린 세대들은 불만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좋았냐고 묻기는 왜 물어? 제 친구 제이는 오늘도 또 우리들을 웃기기 위해 즐겁게 스트레스를 확 풀어줄 이야기를 어디선가 제조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디서나 여성들 사이엔 성에 대한 농담들이 오고 가지만 그런 왁자한 정보를 자신들의 부부 생활에 적용하는 것은 넌센스일 겁니다. 부부간에는 당사자들만이 가장 잘 아는 관계에 무드가 있을 테니까요.
여성들에겐 이 세상이 알려주는 많은 정보들 속에 자기에게 꼭 맞는 옷을 골라내는 센스가 필요하겠지요. 널려있는 정보들, 그것을 잘 고르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주부의 빛나는 성과일 것입니다. 언젠가 성에 관한 앙케트 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섹스가 중요하다고 묻는 질문에 우리나라 남자들은 91%, 여자들은 85%가 그렇다고 했습니다. 나라 중에는 브라질, 프랑스, 터키가 99%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족도입니다. 성의 만족도에서 우리나라 남자는 9%, 여자는 7%였습니다. 중요하다는 비율과 너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남자와 여자 중 누구의 잘못인지는 나와 있지 않아 답답했습니다. 왜 그렇게 중요한 것에 그렇게 나쁜 점수가 나왔을까요? 대놓고 말할 수 없으므로 개발되지 않고 속으로만 앓는 것이 문제거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족도가 가장 높은 나라는 멕시코, 브라질, 스페인 순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도 감정은폐 심리와 통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나라 남성들은 반드시 여성을 만족시켜야 권위가 산다고 생각하는 것 아닐까요? 여기서만이라도 권위를 빼고 서로 사랑을 확인한다면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을까요? 사실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을 아는 척하려니 민망한 구석도 있습니다. 사랑도 연습이 필요한 것 아닐까요? 누구나 옛날 생각을 하면 얼굴 붉어지는 사연이 많습니다. 그러나 얼굴이 붉어지는 것은 애교 수준이고 당장에라도 굵은 눈물이 쏟아지며 통곡하고 싶은 사연도 있습니다. 제게도 그런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결혼 후 아이들을 연년생으로 낳고 시어머니와 대가족이 함께 살 때의 일입니다. 당시 10,000원 한 장은 제게 큰 돈이었습니다. 그 시절 10,000원이면 하루 창거리는 물론 아이 운동화 하나 사고 그러고도 잔돈을 조금 남긴 채 시장에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오물오물 커가던 그 시절 10,000원 한 장으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으므로 언제나 돈의 쓰임은 아이들에게서 벗어나지 못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누가 저를 그렇게 옹졸하게 만들었을까요? 제가 그렇게 사는 일이 도저히 용서되지 않았던 친정어머니가 모처럼 제 집에 오셨습니다. 마음껏 식사 대접도 못하고 편히 모시지도 못했는데 어머니가 가시겠다고 벌떡 일어나신 것입니다. 마음이 징그러움이 된 채 무너져 내리는 것을 참고 돌아가시는 어머니께 대문 밖에서 10,000원 한 장을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그러나 제 삶의 현장을 정면으로 목격하신 어머니는 한사코 받지 않으셨습니다. 너한테 좀 써라, 제발. 응? 너나 맛있는 거 애들 몰래 좀 사 먹어. 알았어? 어머니는 강력하게 손을 저으며 뒤돌아섰고 저는 따라가 주머니를 찾았습니다. 그 10,000원이 딸의 입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을 너무나 잘 아시면서도
어머니는 절대로 받지 못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10,000원짜리 수십 장을 활짝 웃으며 쥐어드리고 싶었는데 딱 한 장, 그것도 마음이 오그라들며 겨우 드린 10,000원짜리 한 장은 몇 번이나 어머니 손에서 내 주머니로, 내 주머니에서 어머니 손으로 오고 갔습니다. 결국 길바닥에 떨어뜨린 채 집으로 달려왔던 것입니다. 조금 후 대문을 살짝 밀고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도 10,000원도 없었습니다. 저 없는 거리에서 허리를 굽혀 그 10,000원짜리 한 장을 주었을 어머니를 떠올리는 순간 내장을 토할 만큼 울고 울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늘 두 눈에 통증이 올 만큼 꽃이 터지고 마음이 아립니다. 누가 눈물이 마른다고 했던가요? 30년이 지났지만 그 장면을 떠올리면 지금도 눈물과 흐느낌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 10,000원짜리 한 장도 서서 받지 못하고 허리를 굽혀 가져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제가 누구 앞에선들 허리를 굽히지 못하겠습니까? 제 지극한 꿈이었던 10,000원짜리 수십 장을 덥석 어머니께 안겨드리는 것을 이루지 못한 채 어머니는 제가 가장 어려운 시절에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과 견줄 수 없는 가장 큰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어머니가 자식에게 베풀어주는 것보다 큰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와 딸이라는 그 권력이 얼마나 높은지 저는 지금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나는 상관없다. 너들만 잘 살아라. 응? 이라고 완전한 희생을 강조하셨고 그런 삶을 사시다 눈을 감으셨습니다. 자신은 온전하게 신발 밑창으로 사시다가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가시 위도, 사금팔이 위도, 그 밑창 정신으로 걸으셨던 어머니의 사랑으로 저는 가톨릭을 선택했습니다. 제 종교적 삶 속에서 신을 만나는 길 위 어딘가에 제 어머니가 계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 좋은 길이다 라며 등을 떠미는 것 같이 말입니다. 살면서 희생적이어야 할 때 저는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입니다. 자신의 고통보다 딸들의 고통을 늘 묻다가 그것을 설거지하다 돌아가신 어머니처럼 늘 나만의 아픔을 내세우지 않고 옆 사람의 아픈 마음까지 물으며 손잡아주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 옆에 사람이 가진 장점을 늘 말해주는, 그래서 제 말이 상대방을 웃게 만들고 행복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저와 어머니도 행복할 것입니다. 어머니에게 드린 그 10,000원, 그 못다 드린 돈을 성당에 헌금으로 낼 때마다 전 늘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기 때문입니다. 불우한 사람에게 가면 그것이 제 어머니에게 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동아출판사에서 출간한 신달자 작가의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라는 작품 중 일부분을 낭독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